건설 노조와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면서 건설 현장과 물류 수송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유화업계가 수출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비상 경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자동차가 정상에 오르기 위한 마지막 과제를 짚어봅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이 세계 최초로 DNA 복구 유전자가 간암 발생과 질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토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건설 노조와 화물연대가 파업을 접고 오늘부터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차질을 빚던 공사 현장과 울산항의 물류 수송도 빠르게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설 노조의 파업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우정혁신도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노조원들이 현장에 복귀하면서 멈춰섰던 굴착기와 덤프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울산 건설기계 노조원 600여 명이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지 나흘 만입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공사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전전긍긍했던 건설사들도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타격들이 좀 있죠. 근데 그것만하게 해결이 돼가지고 공기는 저희들이 빨리 단축할 수 있도록 현장에 박차를 가해야죠. 하지만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지자체의 단속 강화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 또다시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요구안이 지속적으로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민주노총 8월 말 총파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강력한 투쟁을 내미콘까지 동원하는 이런 투쟁을 저희들이 전개할 것입니다. 화물연대도 파업 닷새 만에 업무에 복귀하면서 울산항과 산업 현장의 물류 수송도 평소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한편 화물 차량 연쇄 방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공개 수배에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제보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세계 경제 불안이 가중되면서 좀처럼 불황을 모르던 정유 등 석유화학업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비상경영 체제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뾰족한 대책은 없어 보입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국내 수입이 가장 많은 두바이산 원유는 지난 3월 배럴당 124달러에서 최근 94달러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브렌트유나 서부 텍사스유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정유업계는 한두 달 전에 국제 가격으로 원유를 들여와 정지한 뒤 현물 시세로 시장에 되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갑자기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 정제 마진은커녕 배럴당 5달러씩 손실을 빚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10불 정도 차이가 났는데 지금 세계적인 경기 악화로 인해서 제품가 자체가 크게 떨어져서 정유업계가 현재로 사실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유업체로부터 원료를 공급받고 있는 화학업계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나프타 가격이 구매 시점에 비해 30% 이상 떨어져 일부 품목은 생산할수록 손실이 커지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 등 해외 시장 수요는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가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어서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며 따라 울산의 최대 수출 품목인 석유 제품도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정유업체나 화학업체에서 비상경영체제 도입까지 준비하고 있지만 장치산업 특성상 사업 구조 조정이 힘들어 사실상 별다른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유가 안정 등 대외 경제 여건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해당 업종은 물론 지역 수출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자동차 시장 글로벌 톱5인 현대자동차가 세계 정상에 올라서기 위한 마지막 과제는 무엇일까요?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 중국을 현지 주의자며 현대자동차의 마지막 과제들을 짚어봤습니다. 이정환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 중국에서는 지난해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4분의 1인 1,850만 대가 팔렸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자동차 그룹은 GM, 도요타 등을 제치고 중국 시장 2위의 판매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진출 10년 만에 거둔 성공의 비결은 철저한 현지화 전략과 중국 공장의 높은 생산성입니다. Hyundai will open its third plant here in Beijing. This will allow us to make 1 million cars every year in China.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중국을 공략하기 위한 전 세계 자동차 업계의 경쟁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가 중국은 물론 세계 자동차 시장의 정상에 서기 위해서는 초인류 자동차 업체들과의 진검승부에서 이겨야만 합니다. 기술 개발과 브랜드 이미지 향상 등 수많은 현안들이 겹겹이 쌓여 있지만 이 모든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노사관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합니다. 아무리 현대자동차가 기술력이 높아지고 품질이 좋고 뭐 가격을 싸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공장이 가동되지 않으면은 어차피 그 회사는 망하는 거지. 현대자동차가 세계 정상에 서기 위한 마지막 과제들을 짚어보는 UBC 울산 방송의 보도 특집 자동차 산업 새로운 빅뱅은 내일 오전 7시 10분부터 방송됩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울산 지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9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오피넷에 따르면 이번 주 울산 지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23.44원으로 지난주에 비해서 22.74원이 내렸습니다. 또 중구 지역을 중심으로 리터당 1,800원대 주유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경유값도 리터당 1,737.99원으로 지난주보다 21.19원이 내려서 10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동구의회가 부의장 선출을 두고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이 이견을 보이면서 의장단 구성에 실패했습니다. 동구의회는 어젯밤 늦게까지 의장단 선출을 논의했지만 통합진보당이 부의장으로 추대한 박문옥 현 부의장의 재선출을 새누리당이 반대하면서 충돌을 빚었습니다. 새누리당은 박 부의장이 지난해 10월 추경 예산이 부결되자 사퇴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선출은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통합진보당은 당시 사퇴 의사와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원거리 통학으로 불만을 사온 울주군 청량면 홍명고등학교를 범서읍으로 이전하고 인근 온산읍에는 일반계 고교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홍명고의 학교법인인 대화학원이 산업단지 시행사인 B사와 학교 부지 보상에 합의하고 현재 공립고로 신축 중인 천상고를 인수해 이전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또 홍명고가 이전한 뒤 원거리 통학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청량과 온산읍 일대 학생들을 위해서 온산읍에 일반계 고교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은 소화기 내과 박능화, 정석원 그리고 신정우 교수 연구팀이 DNA 복구 유전자가 간세포 암종의 발생과 재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로 만성 B형 간염 관련 간세포 암종 환자의 수술 후 재발과 생존 기간 예측이 가능해졌으며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청의 총경급 정기 인사에 따라서 울산지방경찰청에서도 인사 이동이 단행됐습니다. 곽생근 제주경비교통과장이 울주서장으로 부산청 경무과 소속의 정남권 양두환 총경이 생활안전과장 직무대리와 보안과장으로 각각 발령됐습니다. 김영철 울주서장은 부산청 제1부 교통과장으로 김순호 생안과장과 박화병 보안과장은 부산 남부서장과 본청 감찰 담당관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습니다. 울산 해경이 울산 앞바다를 통과해 동해로 이동하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 밀착 감시하고 있습니다. 울산 해경에 따르면 동해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한 달여 동안 중국 어선 461척이 울산 앞바다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중국 어선 1,299척이 울산 앞바다를 통과하면서 어그 손괴 등 우리 어선 62척이 69건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동 팔각회에서 주최하는 제5회 울산시 학생웅변대회가 오늘 남곡동 가족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5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뤘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영남 지방은 가끔 비가 오겠지만 새벽부터 차차 개겠습니다. 울산의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은 가운데 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m로 높게 일다가 오후 들어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주간 날씨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3일부터 6일까지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다림이 얼마나 설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